그 설명회 시작 앞서서 그 조금 전에 앞부분에 글자만 막 나왔던 글 나왔던 영상 있잖아요. 그것만 한 번만 더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옳은 영어 초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추운 날도 먼 길까지도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시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날씨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날씨가 풀려서 좀 다행인 것 같고, 그 어젯밤에도 뭐 눈이나 비가 온다는 좀 소식이 있어서 오시는데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비나 눈이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우선은 그 앞에 그 화면 보시면은 저희가 그 오늘 설명회를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그 리뷰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그 아마 저희 네이버로 다 예약을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설명회 그 들으시는 중간에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지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첨을 통해서 교육 상품권 5만 원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그 우측 상단에 이제 종 모양 알림 표시가 있으실 거예요. 그 들어가시면은 이제 옳은 영어 리뷰를 써주세요. 그런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거기서 리뷰를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 사진 얼마든지 찍으셔도 괜찮으시니까 사진이랑 함께 이제 리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당장 다음 주부터 저희 옳은 영어 겨울방학 특강이 시작되는데 일단 앞에 지금 빨간색 포스터 이 두 개는 초등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비빅이라는 겨울 특강이에요. 요거는 이제 문법이나 단어를 이제 수업으로 배우는 특강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체험이랑 그리고 참여 그리고 방탈출 미로 체험과 같은 그런 재밌는 체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영어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특강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문법 특강입니다. 문법 특강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쉽게도 저학년 친구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는 아니고 저희가 고학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문법 특강입니다. 이제 이 비비빅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강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회 한 달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요. 요일은 이제 화목반이랑 수금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품사부터 그리고 시제까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강의들만 추려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포스터 한번 보시고 혹시 그리고 설명이 끝나시고 혹시나 이제 우리 아이가 참여하면 너무 좋겠다 싶으시면은 저희 실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저희 초등부 부원장님 모셔서 저희 내년 새학기 이제 옳은 영어의 방향성과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부원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오늘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리뷰 이벤트가 이제 5만 원권의 교육 상품권을 추첨해서 5분께 드리는 거고요. 저희 지금 이게 생각보다 되게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총 이제 20여 분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분을 추첨하는 거다 보니까 다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과 오늘 이제 외부생 학부모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외부생을 소개 후 등록까지 이어졌을 때 이제 원비를 10% 할인 드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시는 이제 신규생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오늘 설명회 끝나고 만약에 상담이랑 레벨 테스트를 받고 싶다 하시는 이런 비용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등록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원비 10% 할인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시 한번 부원장님 모셔가지고 오늘의 커리큘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옳은 영어 초등부 부원장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설명회를 이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 만날 생각에 조금 설레가지고 최대한 이제 귀한 시간 내서 오시는 거니까 많은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PPT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30장이 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혼자서 좀 조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말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제 말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면 조용히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시면 내가 너무 빠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좀 슬로우 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러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사이트를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026년도에 우리 옳은 영어 초등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싶은지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라이팅, 그러니까 글쓰기나 보켓, 어휘에 조금 힘을 실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힘을 실는지 이유를 또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왜 우리가 글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면요. 어쨌든 지금 교육은 계속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육이 변하면 당연히 평가 방식이 변하고 있고요. 이 평가 방식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의 학습 방향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냐면 단순히 정답을 찾는 아이들을 찾는 이제 교육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정답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아이들, 근거를 비교하고 연결하고 또 설득하는 힘이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려면은 우리 흔히 부르는 주입식 교육이나 한국의 교육들은 정답을 찾는 교육이 조금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아이비 교육이라는 교육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일정 부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비 교육이라는 걸 보면요, 그 교육 과정의 핵심 중에 아이들이 익스텐디드 에세이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해서 무려 4,000단어 분량의 논문형 글을 써내는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핵심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이 글을 읽었을 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조금 교육하는 과정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1년을 하고 있냐면, 읽기하고 생각하고 쓰는 것이 일회성 과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지속적 훈련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정답 찾는 교육에서 타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아이비 교육의 핵심이고, 요거랑 같은 결로 저희 한국의 입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 발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중점이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내신에서 논서 수련 평가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벌써 서울대학교는 입학 전형을 변화해가지고 이제 주요 공지를 따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학습 방향이 좀 변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결론을 딱 지어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정답을 찾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글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이 강한 경쟁력을 가진 아이들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아까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던 게 어휘를 잘 강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 어휘인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단순하게 이미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글쓰기를 하려면 사실 어휘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휘력이 풍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열심히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도 그렇다고 바로 글쓰기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 그거에 알맞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그 문장을 써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휘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써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써야 되는 글이 사실 지금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 되게 멋지게 써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장을 써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한 거를 글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옳은 영어는 그래서 어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이제 오렌 보카라고 부르는 라인업이고, 초등부에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진 않고 오렌 보카 라이트 부분을 이제 초등부 일정 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렌 보카 라이트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아이들이 필요할 때 막 그때그때마다 외우는 단어가 아니고 미리 설계되어 있는 누적형, 반복형 이제 어휘 학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이제 1년차, 1학년 때부터 학습을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6년차까지 가서 우리 학원의 탑반이 이제 아머스반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13,000단어 정도는 누적을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계속 반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영어가 중요하냐, 국어가 중요하냐, 영어랑 국어는 같이 가는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들과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글쓰기라는 그 분야 안에서 보면은 영어로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은 사실 한글로도 구조화된 글을 잘 쓰고요. 한글로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은 사실 영어로도 구조화된 글을 잘 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글을 쓴다는 거는 아이들이 사고력이 좋고 문해력이 좋고 표현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영어 실력이 좋다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고를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이 글을 잘 쓴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저희 옳은 영어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고 싶은 이제 희망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점점 가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식만 가진 아이냐, 아니면 이 아이는 언어로 사고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이 갈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이팅과 보캡을 어떻게 강조를 할 것이냐, 커리큘럼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로 봤을 때 저희는 작게 자주 쓰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초등 그 학년에서 글쓰기는 길이를 길게 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좀 자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까 나왔던 아이비 교육의 핵심에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일회성 과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조금씩 자주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이제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3문장 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5문장 쓰는 아이들, 단락을 쓰는 아이들, 그리고 결국에는 에세이를 써낼 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키워질 수 있도록 조금 단계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음 학기 3월 학기부터 이런 이제 라이팅 콘텐츠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 시작은 당연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문장 정도 가볍게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게끔 시작을 해서
과정 속에서 이제 어휘가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암기를 그냥 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냥 단어를 외우는 거는 그래도 앉아서 계속 외우고 계속 말하고 계속 쓰고 하다 보면 외워지는 부분인데 이 글쓰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단어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정확한 표현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문법 문장 쓰기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 단어를 외울 때 보통 단어 뜻을 한 개씩 외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단어, 그러니까 영어에서 특히 어휘라는 것은 다양한 뉘앙스에서,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티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쓰면서 조금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면 이제 가장 어머님들도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건가?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시는 분들 많고 사실 선생님들도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봤을 때 문법적으로 완벽한 것이냐 보다는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려면 바디 그리고 컨클루전,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이게 명확하게 이제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쓸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만큼 쓰던 나였는데 점점 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쓸 수 있게 되는구나. 아이들 눈에 보여야지 또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지도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님들 눈에도 아이들의 성장이 한눈에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라이딩을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계속 쌓아나갈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아이들이 글을 잘 쓰려면은 글쓰기 훈련만 한다고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그 사이드로 필요한 부분이 리딩을 많이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좋은 글을 많이 읽을수록 당연히 아이들은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문장 패턴을 수집을 하고 또 표현들을 수집을 해야지 또 그게 이제 표현으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딩에서 라이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다음 학기 3월 학기부터는 어터링반과 그로잉반의 리딩 교재들을 조금 변경할 계획이 있고요. 이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글을 많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문장 패턴이 있는 교재, 더 좋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 교재를 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터링과 그로잉의 리딩 교재가 변경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변화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학습을 리딩 게이트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도 굉장히 좋은 어플이고요. 들어가면은 거의 6,000권이 넘는 원서가 들어있고 아이들이 이제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좀 더 공신력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좀 사용하고 싶어서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 흔히 아시는 르네상스 러닝이에요. 혹시 어머님 들어보셨을까요? SR, AR 지수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우리 아이가 무슨 레벨입니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독해력이 어떻습니다. 디테일하게 수준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CPD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리딩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책을 조금 쉽게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진짜 실력과 좀 별개로 골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러닝에는 GPD라는 게 들어있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학습 가능 영역이라는 뜻으로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영역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책을 아예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될 거고 똑같이 이제 그 이러닝 그러니까 가정학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책들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퀴즈를 풀면은 지수가 나오는 그리고 아이들 독해력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SR 테스트를 보는 그런 어플로 이제 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글쓰기를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글로 설명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고 샘플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 처음 들어오면 하게 되는 파닉스반 파운데이션이라는 레벨의 이제 라이팅 워크시트를 제가 일부 발췌를 해온 건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문장 패턴을 수집하는 것부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배웠던 문장들을 따라 쓰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또 학습이 두 번째로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논서 수령이 되면은 핸드라이팅 그러니까 손으로 글쓰기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관건이 글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이제 딱 줄에 맞춰서 예쁘게 쓰는 거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쓰는 거 이제 큰 아이들 보면은 순서가 틀려있기 때문에 글씨체가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학습을 하는 1년 차에는 이런 것들을 먼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고 그 다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차 되는 플랜팅부터는요. 아이들이 워드뱅크에서 조금 골라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벌써 리딩, 독해 시간에 배웠던 문장을 가지고 온 거고요. 똑같이 핸드라이팅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나만의 문장으로 바꿔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단어를 이렇게 골라서 쓰는 거구나. 아까 얘기 드렸던 다양한 문맥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이고요. 그 다음 3년차 되면 이제 워터링이라는 반에 가게 되는데 여기부터는 조금은 문장의 구조를 알 수 있게끔 문장 패턴을 볼 수 있게끔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주어 다음에 어떤 게 와야 될 패턴을 배웠으면은 스스로 써보는 연습들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드로잉으로 가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문법을 거의 중학교 수준으로 배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긴 표현들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갖고 마찬가지로 패턴 연습하고 문장을 쓴 다음에 이제는 좀 더 긴 글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틀린 부분 있으면 스스로 고쳐 써보는 과정까지 같이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블루밍은 사실은 블루밍이라는 그 커리큘럼 자체가 라이팅 집중 코스여서 요거 외에도 라이팅 교재가 따로 있기는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시킬 거냐면 문단 쓰기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얘들이 연습하는 것은 선언 수령을 보면 항상 조건을 주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요 문법 요소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라이팅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어쨌든 샘플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개발 중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을 연습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씩 또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머니들께서 또 어떤 식으로 옳은 영어를 풀어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1부를 사실 좀 후다닥 이렇게 끝낸 거고요. 브레이크 타임을 살짝 가져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사실 가져왔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음식을 좀 드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가져왔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 차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면은 어머니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여기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실시간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지 제가 좀 본 다음에 다음번 이벤트 때는 이 쿠폰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 QR 찍으셔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엽기 떡볶이 한번 나왔습니다. 오, 엽기 떡볶이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마라탕이 이제 나왔습니다. 마라탕. 확실히 겨울이라 빙수는 나오고 그러지 않으시죠? 엽기 떡볶이를 6분이나 혹시 투표가 완료되셨을까요? 그럼 저는 1등을 엽기 떡볶이로 알면 되는 건가요? 다음 쿠폰을 뿌릴 때 제가 엽기 떡볶이로 그러면 엽기 떡볶이와 모둠튀김으로 제가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라탕 또는 뭐였죠? 마라탕 또는 초코 케이크로 제가 만약에 엽기 떡볶이가 없다면 나머지 2개 중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이 설문이 잘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예시로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옳은 영어의 라이팅 컨텐츠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1회 그 프로그램 설명회 때 제가 이거 우리 이름을 와우로 할 겁니다 했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너무 좋지 않나요? 했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머님들께 컨텐츠 이름을 좀 추천을 받아보려고 하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했던 이제 와우는 Write in 옳은 way 그래서 옳은 방법으로 글쓰기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무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분 컷 라이팅 오늘 1 minute sentence 오문환처럼 오늘 문장 쓰기 완료 워드크래프트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 하는 게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게임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아니면 옳은 브릿지 우리 아이들의 다리를 만들어주겠다 right now 지금 당장 써보자 just write 그냥 써보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투표를 해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셨던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동시 사진 아직 쓰시나요? 네.
혹시 QR을 다시 한번 찍으신 분 계실까요? 다시 찍어도 음식도 나오겠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시도를 해주시면 혹시 이번에도 안 된다면 그냥 더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을 들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와우가 마음에 드시는 분 이번엔 계실까요? 아무도 없는 것으로 1분 컷 라이팅 혹시 계신가요? 오케이, 한 분이요. 1 minute sentence. 네, 없고요. 5문 1. 8번. Word perfect. 오케이, 7분 어디신가? Wooden bridge. 네, 없고요. Right now. 없고요. Just writing. 한 분. 그러면 제가 5문원이나 워드크래프트 중에서 한번 골라야 될 것 같고 3차까지 설명을 한 후에 제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좀 넣어봤습니다. 모르는 영화의 교육 비전 한번 마무리 짓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실력이라는 게 저희는 뭐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맞겠다 이런 성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 저희가 키우고 싶은 아이들은 언어 기반으로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강한 아이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3월부터는 이렇게 바뀌는 컨텐츠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설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로드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쉽게 생각을 하셨을 때 한 칸당 1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느 레벨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파운데이션을 시작해서 이제 1, 2, 3, 4, 5, 6학년 갔을 때 하비스트 레벨까지 갈 수 있는 설계를 해놓은 거고요. 하비스트 레벨 친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냐면 모의고사 풀어도 100점 나오는 수준까지 가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탑반인 거죠. 그 정도의 탑반. 그리고 하비스트를 구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이유는 프랩반이라는 게 저희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또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첫째가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중학교 이상의 첫째가 있나요? 사연이 어머님 주세요. 한 분이시나요? 네. 노래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간극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 없이 그냥 중학교에 갔다가는 그냥 말 그대로 무덤비 상태인 거죠. 그래서 6학년 2학기가 되면은 저희는 아이들을 모아서 예비중학교반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조금 더 학습 습관을 일단 잡을 수 있도록 구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신형 문제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도록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파운데이션 레벨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닉스 반이죠. 우리 아이들 처음 들어와서 알파벳부터 이제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 배워가는 과정이고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3개지 이제 알록달록한 책들은 시중 교재. 그래서 파닉스 포뮬라를 배우는 책들이고요. 밑에 3권은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IB 교육 교재입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2권은 저희 학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노트인데요.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친구들은 처음 들어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숙제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숙제는 다 이 책에 있어 단권화를 시켜놓은 이제 숙제와 클래스룸 이제 액티비티가 들어있는 교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들어오면은 당연히 알파벳 쓰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이 쓰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알파벳의 순서를 맞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잡혀있는 아이들이 글씨체가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부터 학습을 시작해서 쭉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1년 과정이고요. 저희 파닉스가 1년이라 좀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모든 파닉스, 파닉스 외에 다른 학습들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파운데이션이 끝나면 이제 플루팅 레벨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리딩 게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리딩 게이트 한 권씩 있는 숙제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카드라는 어플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단어 학습 어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알파벳부터 처음 배우는 친구들인데 사실 단어 시험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막막해요.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지? 시험은 뭐지? 사실 시험이 뭔지도 개념 좀 없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처음 영어를 시작한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조금 쉽게 어플에 들어가서 플래시 카드 형식으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책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그 음가를 배우고 그거에 맞는 단어들을 배우고 문장에 적용해서 읽는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자랑하려고 이제 넣어놨는데 여기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이 친구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글씨가 예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파벳 수는 순서를 계속 배우고 그리고 선생님께 계속 글씨체 교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쓸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도 어릴 때 글씨체가 사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예쁘게 쓸 수 있도록 같이 수업 시간에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파운데이션 노트 안에는 이런 콘텐츠들이 들어있어요. 하나씩 뒤에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는 교실 영어 표현, 클래스룸 잉글리시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들어있는 거냐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영어를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데 그게 가장 힘든 반이 파운데이션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내가 대답을 하고 싶어도 아는 단어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알아듣고 싶어도 아는 단어가 없어서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답을 120개를 이미 책에다 넣어놨고 요거를 1년 동안 사회독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1년 과정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대답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들어있는 것은 쇼앤텔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제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다 자기 표현에 관련된 거예요. 나는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고 뭐 오늘은 몇 월 며칠이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 동안 외워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랜 기간 연습을 하고 외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촬영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화문이에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냥 대화문을 외우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나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버거집에서 주문을 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무슨 버거예를 아이들이 좀 쓸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전갈 버거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상황으로 좀 외우다 보면은 진짜 그 상황이 왔을 때 생각이 나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네요. 눈이 오지 않았는데 바람이 부는 상황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그 교실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렵나 봤더니 일단은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서울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교실에 들어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희는 이제 수업 시작 10분 전부터 모든 반에 팝송을 엄청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 아이들 그냥 노래가 나오네 즐겁다 하고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교실에 이제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하나쯤은 외우고 있는 팝송이 아마 있으실까요? 혹시 외우고 있는 팝송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라도 다 있으시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리딩과 좀 그 연계가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문장 패턴을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래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팝송을 한번 외우면 되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도 여기서 계속 불렀던 문장은 그런 식으로 노래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학습 효과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어쨌든 저희는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 안에 한 명만 앉아있진 않고 이제 여러 친구들이 같이 수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다른 피드백을 최대한 자세하게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1대1로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 다음 시간에 좀 1대1로 피드백 주는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IB 교육인데요. IB 교육의 핵심이 꺼내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통 우리는 그 지식들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꺼내는 시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이런 식의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파운데이션 레벨에서는 유도를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해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는 장기 마라톤이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영어 재미있다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파운데이션 레벨에서는 게임 베이스 러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기반 학습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들 되게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 발음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코인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학습이라고 인지를 못하지만 재미있게 영어는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를 알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 교재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단어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파닉스 단어에서 배우는 게 한 유닛에 배워봤자 거의 12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단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실생활에서 조금 만나볼 수 있는 단어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는 프로젝트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신나 보이죠? 누가 봐도 신나 보이는 사진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주에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단어들을 배웠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진짜 스포츠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우리가 이제 그 뉴 이어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다음 주에 등불을 만들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옷에 대해서 배웠다. 귀마개, 목도리 이런 거 배웠으면 다음 주에 목도리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석을 발굴해보기도 하고 또 이건 한참 이제 유괴가 조금 이슈가 되던 시기에 우리 아이들 조심하라고 호루라기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운데이션은 즐겁게 영어를 처음 배운 아이들이 적응하기 쉽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레벨은 플랜팅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파운데이션이 끝나도 사실은 영어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영어에는 워낙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단어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파닉스 단어들보다 더 긴 단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계속 접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 플랜팅 레벨에서는 많이 읽게끔 리딩에 집중하는 코스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딩 게이트를 하고 있고 클래스 카드 어플로 단어 학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게 클래스 무비라는 어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집에서 녹음하는 어플인데요. 녹음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만약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닌 친구면 그냥 막 리딩책 읽고 녹음만 하면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라서 아이들이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의 그 음성을 더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숙제라고 느끼진 않지만 사실 그 공지를 보면은 스피킹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녹음하는 게 선생님께 다 전달이 되고 그걸로 발음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닝부터 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오른보카 라이트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아이들은 아직 그 학습 연차가 거의 2년차밖에 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대로 설계된 대로 무조건 반복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단어 시험 및 리스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막상 암기하는 건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뜻 있으면 영어 쓰고 영어 있으면 뜻 쓰고 객관식이면 막 감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를 말해보라고 하면 발음이 틀려 있고 리스닝에서 들으면은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부터 처음에 이제 그 단어를 외울 때부터 아이들이 리스닝과 발음까지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4차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는 단어 시험 방식을 리스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오면은 선생님이 음원을 틀어주시고 아이들은 그거를 듣고 영어랑 한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한 번 외운다고 장기 기억에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적과 반복이 필요해서 데이 1 했으면 그 다음 2 하고 그다음 원주 누적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도록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누적형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똑같이 오른쪽으로 컨텐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읽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연습하는 게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문제가 무슨 수능형 문제 이런 유형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이 어떤지 요약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플랜팅만의 자체적으로 컨텐츠가 있는데 SCR 리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쉐도잉을 먼저 하고 오럴 리딩하고 릴레이 리딩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리딩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발음이 좋아지려면 사실 자기가 발음하는 걸 귀로 들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럴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 수업을 생각해보면은 선생님이 주로 많이 말을 하는 그런 수업들이 좀 예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발음을 잘하려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말을 하는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넣어진 컨텐츠고요. 처음에는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또는 음원을 듣고 정확히 발음을 따라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음원도 없이 아이들끼리 합창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로 한 명씩 지목된 아이가 문장을 돌아가면서 읽는 걸 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효과는 처음에 쉐도잉은 사실 아이들이 발음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말해주는 거, 음원을 듣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내가 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연습을 많이 해야지 더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쉐도잉에서는 그렇게 내가 들리는 걸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구나 연습을 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코럴 리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또 불안 레벨이 너무 높아지면 안 돼요. 수업 중에. 근데 너무 혼자만 읽거나 아니면 이걸 시험처럼 하거나 하면 불안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하면은 정말 소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해도 대답도 못하는 소심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도 여기서는 어차피 자기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엄청 크게 얘기를 해보면서 자기 말은 그때서야 이렇게 들어보는 경험이 되고요. 릴레이 리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또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읽다 보면은 또 반대로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해가지고 내가 다음 차례 오면 정확히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습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나는 정확히 읽어야 되니까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고요. 플랜팅 레벨도 똑같이 아이비 교육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마엘 Moon Made of Cheese를 읽었다면은 이제 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크레이터가 어떻게 생기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꺼내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크레이터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아이들은 사실 알 수가 없죠. 달에 크레이터가 생기는 걸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위에서 자석을 떨어뜨려서 크레이터를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들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1대1 피드백을 위해서 녹음해서 올리면은 피드백 주는 커리큘럼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합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은 이제 워터링이라는 레벨이고요. 여기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그 그래머, 문법 수업이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딩 게이트라는 컨텐츠를 같이 가고 있고 클래스 무비도 같이 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같이 사용하는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레벨이 갈 때마다 당연히 난이도는 상승을 합니다. 클래스 무비 같은 경우도 플랜팅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횟수도 하루에 2개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증가가 되고요. 보컬 라인업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예문이 워터링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뉘앙스에서 단어는 이런 문맥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스닝으로 단어 시험 진행하고 있고 누적 반복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똑같이 가는데 아까 보셨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장 수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까는 뭐 한 명당 2문장 정도씩 말했으면 됐다면 이제 3문장, 4문장까지 할 수 있도록 목소리로 이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도 글밥이 훨씬 길어졌고 아까 플랜팅에서 하는 리딩 같은 경우는 조금 문장 패턴이 계속 똑같이 주일 형식으로 계속 똑같은 걸 외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가 있어를 했을 때는 there is를 쓰는구나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었다면 이 워터링부터는 내용이 있는 글입니다. 그 내용 전달성 글을 읽게 되고 마찬가지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더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법, 근거를 찾는 법 또는 이제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 차트를 그린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문법이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처음 배울 때 너무 어려워서 문법은 되게 싫고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문법책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막 3학년, 2학년, 막 저학년이거나 5학년이지만 그 영어 학습을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인데 무작정 어려운 거 배운다고 사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의 실력에 맞게 쌓아주는 게 기본기를 사실 더 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커리큘럼을 좀 짰고요. 중고등학교 가서 수수령에서도 아니면 시험에서도 많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동사를 그렇게 헷갈려합니다. 비동사를 일반동사 헷갈려서 같이 쓰 한 문장에 아니면 수일치를 잘 못하거나 시제를 맞추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워터링 레벨에서는 기본적으로 품사 그 학습이 들어가고요. 그 후에는 이제 동사를 계속 누적해서 배울 수 있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워터링 4에서는 시제 전반을 배울 수 있도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문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컬러풀하게 만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아이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문법만 공부하고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하는 거 좋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실 영어를 잘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해를 했구나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걸 확인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아이들에게도 좋고 선생님도 확인이 딱 명확하게 보이는 방법이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명사를 배웠으면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봐 하는 거기 때문에 책에 아예 그런 파트가 들어있고요. 또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형태는 자유예요. 그림으로 해도 되고 만화로 해도 되고 글쓰기로 해도 되고 영상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자기가 배운 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IB 클래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꺼내는 교육이 이제 중심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레벨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영어로 꺼내는 것도 조금씩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수업 중에는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아이들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질문을 많이 해주고 아이들도 질문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아예 숙제도 같이 들어가 있고 또 프로젝트 하는 난이도도 그냥 그 정해져 있는 프린터 정도 이렇게 실험하는 정도만 했었다면은 여기부터 이제 영어로 뭔가 표현하거나 또는 직접 해서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활동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유리 서영이 어머니 계실 텐데 이렇게 발표를 잘하는 분들도 같이 넣어서 그래서 본인 영어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연습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로잉 레벨인데요. 여기부터 고학년 친구들이 많은 반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이제 그래머에 집중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머 하는 시간이 가장 수업 시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난이도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예비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이제 문법 수업을 듣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클래스 무비 컨텐츠 들어오고 있는데 훨씬 더 길어진 영상들을 이제 더빙을 하고 있고요. 예문 길이도 아까 워터링 걸 생각해 보시면 거의 한 문장 1형식, 2형식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다채로운 문장 패턴 볼 수 있도록 이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닝 시험, 누적 시험 같이 가고 있고요. 여기부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딩에서 직독직해를 시작하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직독직해라는 게 왜 필요한가를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읽는 것도 사실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을 읽는 건데 수능이나 내신에서는 긴 글을 빠른 시간 안에 읽어내야 되잖아요. 특히 시험에서는. 그러려면은 이게 영어 어순과 한국어 어순이 다른데 앞에 가서 이제 영어 한번 읽고 한국어로 다시 해석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끊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직독직해고요. 요거를 이제 그로잉 레벨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어 어순으로 자꾸 바꿔서 생각하는 거를 이제는 영어 어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주고 있고 또 이제 시험을 보고 오답부터 시켜주고 있고 하면은 이제 최소 4번 정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적용하는 연습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머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스텝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배우고 그 다음에 노트에 정리를 하고 이건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아이들이 막상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푸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문제 유형이 비슷하고 그래서 잘 푸는 아이들이 있는데 막상 그거를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개념이 막 섞이고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이제 단계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시험으로 보고 있고요. 시험이라는 게 사실 싫어하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시험은 무조건 100점 맞으라고 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 이제 시험 시간에 애써 내가 배웠던 걸 막 고민해서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만으로도 아이들의 장기 기억에 그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출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파키지를 간헐적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오랜 센텐스 라이팅이라는 북에 이제 자기가 배운 문법으로 영작해보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은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파키즈는 마인드맵에 있는 것들 채우는 것과 응용 문제 같이 푸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처음 배우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답부터 정리하면서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누적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회상을 좀 해야 되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같이 들어있습니다. 복습할 때는 한 파트당 거의 100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 번씩 다시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많은 문제도 풀어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장 연습을 좀 시키고 있고 이 영장 연습은 단순하게 문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운 문법 개념을 좀 이해했다면 쓰기 쉬운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에 페이지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그 실제 주변 학교 중등 서술형 문제들을 좀 넣어놨어요.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서술형이라는 거는 사실 영작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림을 보고 해석하세요. 표를 보고 해석하세요.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초등학교부터 이제 기초 체력을 기르는 느낌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도 아이들 수업 똑같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고 꺼내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영어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좀 더 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진짜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인터뷰를 영어로 하거나 우리 서연이가 나왔네요. 하거나 아니면은 디베이트를 하거나 물론 이제 이 아이들도 영어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지만 모든 디베이트 전체를 영어로 스스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자기들끼리 먼저 써놓고 그리고 우리 이런 말을 하자 써놓은 다음에 형식을 이제 진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 해시계에 대해서 배운 반이었어요. 그런데 물시계도 같이 옆에 나오거든요. 물시계를 직접 만들어서 시간 측정해보는 이런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이게 시험 영어가 아니고 도구구나, 언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쯤이어서 로드맵을 한 번 더 넣었는데 그로에까지는 조금 더 초등학습에 이제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블루밍부터는 조금 더 내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블루밍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책들도 다 중학교 수준의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리딩 게이트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오른보컬 들어가는데 방금 전 이제 그로잉 레벨까지는 오른보컬 라이트 시리즈를 사용했다면 블루밍부터는 정식 오른보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보컬 1부터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표제 학습을 하고 예문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 동반이어 학습이 같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제 주변 학교 내신 출제 경향이 동반이어 문제, 단어 문제 이런 것들 좀 많이 내더라고요. 실제로 저번에 어떤 중학교에서 동반이어 문제를 5개 이상 이렇게 낸 적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단기간에 그때 필요해서 외우는 단어로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른보컬 시리즈는 모두 표제어 공부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동반이어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글쓰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비슷한 어휘 중에 골랐을 때 외웠던 단어들을 또 상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리딩 같은 경우 똑같이 이제 직독식에 들어가는데 플러스 구조독해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험 보고 오답노트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법 수업 들어가는데요. 문제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낮은 레벨들은 거의 드릴형 이제 내신형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드릴형으로 이제 ELT 형식으로 갔었는데 고등부터는 내신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술형 문제들 같이 섞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아예 숙제로 어떤 게 있냐면 너가 배운 것을 스스로 그 티칭을 하는 영상을 찍어 올려라 이런 숙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고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숙제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파트가 끝날 때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진짜 잘 이해하면은 잘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숙제로 넣어서 시키고 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리스닝도 교재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잉 레벨까지는 귀가 트이기 위해서 같이 얘기하고 스피킹하고 리스닝해보는 시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은 블루잉부터는 내신에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유형을 배우는 것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가 그냥 무조건 트인다고 물론 리스닝 시험 잘 볼 수 있지만 사실 리스닝 시험을 쉽게 보려면 그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쉽거든요. 이런 유형은 여기에 보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면 되기 때문에 블루밍 레벨부터는 이제 이런 학습을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팅 포어의 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지문 읽고 마인드맵 작성을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글 쓴 거에 대해서 첨삭을 다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첨삭 용지인데 점수가 어떻고 너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써주시면은 아이가 마지막으로 최종 글쓰기 되고 요건 실제로 저희 블루밍 아이가 끝까지 써낸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블루밍 코스는 사실 내신에 조금 더 이제 가까운 레벨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대부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휘도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에세이 한 바닥을 써낼 수 있는 레벨이기도 해요. 그래서 블루밍부터는 라이팅을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런 컨텐츠들도 하지만 정규 교재로 라이팅 교재가 같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레벨은 이제 할비스트인데요. 사실 블루밍 이런 레벨과 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독해 교재가 토플로 가면서 직독직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토플 유형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니까 같이 연습을 하고 최대한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도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노트 테이킹 하는 연습을 같이 시키고 있어요. 이런 유형을 들을 때는 내가 이런 걸 받아 적으면서 정보를 수집을 해놔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연습을 시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문법 설명하는 과제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랩반인데 6학년 2학기가 되면은 내가 어느 레벨에 있든 내가 그롤까지밖에 못했든 아니면 블루밍까지 했든 상관없이 다 프랩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B반, A반, S반, 아너스반까지 있는데요. B반 같은 경우는 아직 문법 기초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가서 문법 기초를 다지는 거에 중점이 되어 있고 A반부터는 이제 중학교 수준 문법 그리고 내신, 독해, 리스닝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수준이고요. S반 같은 경우는 중2 수준까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아너스는 중2에서 3 걸쳐 있고요. 독해로만 보면 거의 고등학교 단위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리딩 게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거의 숨이 차게 막 달렸는데 혹시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이벤트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토들이 있는데 이 하나가 영어는 즐거워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경우들 많이 최대한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는 당장 12월달 지난달에 진행을 했던 건데 플리마켓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물품을 기부하고 또 구매하는 과정에서 모인 수익금 전액을 저희가 청운보육원에 가서 기부를 했고요. 아이들이 이런 거 같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서 이 이제 사고 파는 과정이 이제 영상은 아니라 담겨있진 않지만 또 영어로 사볼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10월달에 했던 오랜 스피치 컨테스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말하는 시간 사실 학원에서 다 있어요. 그런데 대회에 나가서 뭔가 하나를 완벽하게 완성해서 해내는 연습은 쉽진 않거든요. 큰 대회를 나가야지만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경험을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되게 많이 성장해요. 그 안에서 많이 꺾이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주고자 저희도 엄청 크게 스피치 컨테스트를 열어가지고 대상 시상도 하고 그 원어민 심사위원들이 심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 오른 노트헌터스는 우리 K-pop 데몬 헌터스가 아주 핫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면 맨날 그 얘기만 했던 시즌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도 이제 오른 노트헌터스를 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거였냐면 한 달 동안 음표를 계속 모아야 되는 거였어요. 음표를 모으는 방법은 과제 잘하기, 시험 잘 보기, 선생님 말 잘 듣기 이런 건데 결국에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했던 건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모은 것들로 좀 이렇게 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라면도 사고 라면 먹을 수 있는 쿠폰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미있는 와중에 우리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램은 우리 아이들이 그 문법 설명하기 제가 많이 시킨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문법이라는 게 그래도 아무리 연습하고 잘하고 설명해도 아이들에게 어렵긴 합니다. 이제 어려운 걸 어떻게 더 공부를 하게 유도를 할까 해서 만든 이벤트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1타 강사를 뽑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한 달 동안 계속 공부하고 여기 보면은 거의 그 수업 안을 막 만들어 와요. 이렇게 수업 안 만들어가지고 막 수업하는 연습을 하고 선생님께 첨삭 받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때 이제 맡은 파트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가장 약한 파트를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이거를 파고 강의 영상을 찍고 연습을 하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파트를 오히려 가장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벤트 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컨테스트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학습이 다 이루어지게끔 그런 이벤트들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 달에 진행된 행사인데 보카톤. 사실 싫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예전에. 왜냐면 자기가 외우는 단어 외에도 단어를 추가로 또 외워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 됐냐면 우리 반 다 같이 해서 우리 반 평균 1등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6학년이 돼도 여기 있는 친구 아주 귀여워 6학년이거든요 사실. 근데 6학년이 돼도 아직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가 같은 면, 순수한 면이 또 있거든요. 어떤 거에 있냐면 생각보다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잘해가지고 편의점 파티 막 해줘요. 그러면은 일주일 뒤면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짧게 직관적으로 자주 줘야 되는구나 해서 저희 쿠폰을 이제 매 시간마다 주고 있고 여기 도장을 찍어서 다 모으면은 이제 뽑기에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토 두 번째 가진 거는 관리는 꼼꼼히 해야 된다입니다. 왜냐면 방금 얘기 드린 맥락이랑 비슷한데 아이들은 어쨌든 아가들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학습 습관을 막 만들거나 아니면 엉덩이 붙이고 몇 시간씩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꼼꼼하게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 아니면 뭐 좀 더 추가 숙제가 필요하다면 추가 숙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데일리 리포트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떤 아이가 어떤 거에서 힘들어했다. 또는 이 아이는 이걸 잘했는데 요거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도 써주시면은 우리 팀장님과 부원장, 원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주간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트래킹합니다. 그래서 어떤 숙제를 몇 주 차에 몇 개 했는지, 어떤 시험에서 몇 개 중에 몇 개 맞았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또 매주 이제 미팅을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이번 이 레벨 예를 들면은 이번 주 G4에서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추가 워크시트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챙기고 있고요. 또 이제 월별로는 이제 모든 그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누적 시험을 보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가지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구나. 여기 보면 이제 불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색깔이 다른 친구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제 매일매일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건데 숙제가 힘든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숙제를 좀 하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숙제가 힘든 친구들 있고요. 단어를 외워도 외워도 안 외워진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매번 통과를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책임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나머지 공부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뭘 못했어? 뭐가 어려웠어? 책임을 지고 가자. 그런 책임짐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어머님도 혹시나 전화를 받게 되셨을 때 책임짐을 하고 오는구나. 공부를 더 하고 오는구나.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된다는 거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지금 관리하는 모든 것들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어머님께 성적표 형태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오랜 아이케어 솔루션이라는 거를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과 면담을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아이들을 만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뭐 수업 시간에 불러낼 수는 없어요. 소중한 수업 시간을 뺏을 수는 없어서 쉬는 시간에 저랑 눈이 마주치는 친구를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노란색이 제가 어머님들께 보내드리는 내용이에요. 면담하고 나면 이제 아이랑 어떤 얘기 했는지 보내드리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우리 아이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게 받고 싶대요까지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리면 여기 이제 어머님들이 주신 답변이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그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불안 레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불안 레벨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불안 레벨은 어떨 때 높아지냐면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뭐 엄마한테 혼났을 때도 있고요.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당연히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계속 안 될 때. 아니면 내가 잘하다가 한 번 못했는데 그게 너무 충격이 컸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도와주면 사실 아이들은 그걸 발판 삼아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조금만 더 지속돼도 그냥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어 되게 어렵다. 영어 내가 해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영어 교육과를 나왔는데 청소년 상담학과로 같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꼭 내가 마음을 챙겨주겠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외부생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또 시간 내서 와주신 재원생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아이들은 제가 꼭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먼저 우선순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일단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어머님들 아까 전에 저희 리뷰를 좀 작성을 해주셨을까요? 못하신 분 계시면 지금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리뷰를 쓴 분들 한해서 상품권 추첨을 하려고 하거든요. 리뷰 혹시 안 되셨어요? 아니에요. 리뷰가 원래 하려면 그쵸.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지금 또 알림 안 뜨신 분 계실까요? 안 돼. 이거 끝이었거든요. 거의 끝났네요. 노출 안 되면 괜찮아요. 저희 측에서 또 확인이 가능해가지고 쓰셨으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어머님도 안 뜨세요? 이제 다 됐다고 하시는데 시간 뜨셨을 텐데 혹시 방금 모르시면은 여기 종 누르시면은 바로 이용하셨습니다. 리뷰 쓰러 가기 뜨시거든요. 혹시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다음에 좀 더 80까지 어떻게 봐? 이제 학년별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학년에 상관없이 이어지는 건지. 아, 저희는 무학년제여가지고 아이들 레벨 테스트 보고 맞는 레벨이 일단은 예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쭉 보통은 이제 이어서 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점프업 제도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 점수나 하나씩 발휘한 결과에 따라서 점프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영어 내신 중에 대신 주기는 사실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중등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대신 유형 연습은 앞으로 수업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별 내신 준비는 이루어지나요? 네, 중등부 가면은 이제 학교 내신 기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학교별로 모여서 내신 수업 따로 진행하고 있어요. 진짜 학교가 혹시 어느 학교 예정에서 전화하고 계시나요? 신기해 주. 신기 중 있어가지고 일단은 예정될 수는 있고 다른 학교에도 따로 예정돼 있고. 저희가 그 레벨마다 조금 다른데 나머지 레벨은 다 12명이 정원이고요. 그리고 프랩반 같은 경우는 15명 정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어머님들 리뷰 작성이 어느 정도 끝나셨을까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아, 네. 그러면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제가 뽑을 거여서 뽑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바로 상품권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떨리네요. 첫 번째 어머님은 우리 배서원 어머님. 서은이 언니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은이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어머님은 우리 다은이 어머님. 다은이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어머님께서는 우리 지원생 언니 재원생 수빈이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벌써 네 번째입니다. 우리 재원생 지윤이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은 너무 떨리네요. 저희 최은우 어머니. 은우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5분은 상품권 받으셨고요. 요거 이제 학기 끝나기 전에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도 오늘 저에게 하트를 날리신 분이 아무도 없으셨는데 힘드셨어요. 속도가 제가 조금 빨랐을 건데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더 계실까요? 오늘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물어보시긴 조금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끝나고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와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옳은 영화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말에도 함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